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한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93.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타입 15가구 모집에 2,330명이 접수해 155.33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용지와 민간 분양 아파트 용지를 3개에서 5개가량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비에서 건설비를 뺀 차액만 내고 용지를 사서 민간 아파트를 지어 팔고 그 수익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서울 다가구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세대와 연립 등 빌라보다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높아 전세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해 초에 출시됐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의 새로운 변수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지렛대 삼아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갈아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또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이 대출을 이용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내 집 마련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언제든 이런 부분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방송 만들어 갈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봄다운 따뜻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있죠. 강원도는 아직도 눈이 있습니다만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 기운을 어쩌면은 조금씩은 느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정도로 좋은 날씨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하죠.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가격대가 살짝 반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사항에서 벗어나지는 않죠. 내려오더라도 그냥 쭉 내려오는 게 내려오다가 반등 좀 했다가 다시 내려오다가 반등 이러면서 내려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형태에서 특별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좀 분명한 거는 지금 월세 시장, 특히 오피스텔이나 이런 그 도시생활주택 같은 소형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월세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제가 누누이 몇 년 전부터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월세가 올라가 이거는 단기간에 1, 2년 사이에 이것이 뚝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당 부분 길게 또는 어쩌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월세 분야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한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제 세미나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궁금한 사항들 모아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동산 시장의 향후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투자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내용 공부하고 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이번 주에 역시 또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아파트라는 거요. 이 아파트나 또는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익형 부동산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이런 차익형 부동산들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현재. 자, 그런 반면에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오피스텔 또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수익률, 월세 시세는 지금 쭉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월세만큼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차익형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나려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수익형은 매매 가격은 그대로일지라도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반되는 그림,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흐름은 뭐 당연히 차익형 부동산 쪽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면 수익형으로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 사회도 지금 1, 2인 가구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많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가고 있고, 현재 1, 2인 가구가 약 한 3%에서 65%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정도로 많이 앞으로도 더 늘어나는 것이 1, 2인 가구죠. 그럼 이러한 흐름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다 이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금리라든가 미국 대선 전쟁이랑 이런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파트는 아직은 반등보다는 더 밑으로 하향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다음에 인구라든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이걸 보더라도 단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동산 아파트 이런 시세에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동산은 적어도 상반기는 이렇게 상승을 좀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계속해서 하락세로, 상반기도 벌써 하면 3월 중순이 됐는데요. 앞으로도 뭐 6월까지 해봐야, 그렇죠? 3개월 좀 더 지났죠. 그다음에 하반기쯤 가봐야 약간의 반등 정도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껏 투자를 해서 별 재미를 못 봤다면 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재미를 못 봤는가? 뭐 때문에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는가? 이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부터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매주 금요일, 내일이죠. 토요일, 금토일날 해서 매주 1시에 매주 금토 해서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접수를 꼭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 굉장히 좋은 시간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 시간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나는 한 번도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아서 선뜻 접근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좀 해봤지만 내가 혼자 해서 좀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와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안정적인 계획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토요일 2차례 진행되니까요.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네, 여기는 금호역, 지금 금호동 23구역이라는 곳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금호역에서 금남시장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상가가 많은 네. 지역이에요. 그리고 네. 뒤에는 약간 골목길로 좀 이루어져 있는 주택가. 네. 여기가 공공재개발? 네. 공공재개발로 지금 묶여있는 지역인데요. 네, 이 집이 이제 굉장히 한 40년 좀 넘었고, 네. 거주한 지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고는 묶여 있지만 네. 상가 쪽에서 반대가 극심하고 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이제 너무 반대가 많아서 네. 상가 쪽은 다 반대고 네. 이제 사시는 분들은 하고 싶고 약간 그런 지역인데 네. 너무 오랫동안 분쟁이 심해서 네. 여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가져가야 왜냐하면 돼야지. 지금 작년 말에 한 15억, 16억 정도에 이제 뭐 싸게 15억에 팔겠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 네. 지금 점점 시간이 흘러서 집이 오래되어 가고 네. 또 그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또 불편하죠. 살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또 네네. 팔려면 많이 깎아야 되고 약간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다른 데를 좀 옮겨야 깨끗한 하는지. 데를 가야 할지 여기를 계속 네. 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이 금호 23구역 안에 이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다세대 주택이긴 해요. 다세대 1층, 주택이면 그럼 2층. 빌라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2층짜리요. 2층짜리 빌라를 통으로 좀 가지고 계시는 네, 거고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주변에 너무 상가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과 관련해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고민이 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님의 그 고민이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서울 지역 안에 고민인데 네,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재개발에서 진행이 되었었어요. 벌써 10년도 더 됐죠. 네, 네. 그렇다가 해제를 됐단 말이에요. 네. 해제의 원인은 누구보다도 그 주민들에서 반대 의견 때문이죠. 네, 네. 그게 가장 큰 해제 이유예요. 네. 어쨌든 해제가 됐는데 이 또 두 번째로 제가 설명할 것도 있지만은 이 해제된 구역을 공공이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네. 여기서 공공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LH공사나 SH공사나 이렇잖아요. 네. 우선 공공 재개발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게 네. 일반 재개발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조합원들이. 네. 그런데 거기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뭐 사업성이 별로 안 좋다든가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재개발 진행이 굉장히 좀 무리가 따르고 잘 안 될 때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정책인데 네. 공공이 개입을 해서 네. 주민과 공공이 같이 공동 사업을 하든지 또는 공공이 주민들한테 전체 위임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그 대신 이 지역에는 그만큼 용적률이라는 거 아시죠? 네. 용적률을 높여줘요. 네, 네.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여지면 건물을 더 지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사업성은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적률에서 120%까지도 더 높여줘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은 분명히 좀 더 좋아져요. 네. 분명히. 그러면은 이 공공이 개입해서 첫째, 사업성이 좋아진다. 네. 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사업 기간이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공공이. 네.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네. 또 단점이 뭐냐면은 네. 용적률을 그냥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고 나서 임대주택 있죠. 네. 임대주택을 종전보다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단지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똑같은 땅에 세대 수가 예를 들어서 뭐 30평대가 500세대 있는 단지가 있다고 쳐요. 네. 네. 그런데 120%를 더 늘려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600세대 정도가 되었어요. 네. 그럼 높이도 올라가겠지만 그럼 단지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단지는 좀 더 밀집해질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공은 사업성이 도대체 안 나오는 지역을 어떻게 하든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제도라서
네.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하는 첫 번째가 주민의 의지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있는 주민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 거기 아마 조만간 아마 그거 할 거예요. 네. 23도 금호 23구역도 조만간 아마 그 이 구역 지정을 해서 공공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네. 하는 구역 지정 전 단계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동의를 해서 갔었을 때 동의는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되더라도 네. 또 이제 사업 시행자를 또 지정하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또 1년 안에 해야 돼요. 아. 1년 안에 그거 못하면 또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네. 아직은 뭐라고 이 구역이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입지가 별로 좋지도 않고 입지가 굉장히 사람들이 아이 나는 저 동네 별로 안 좋아해. 이 위치 별로야 할 정도로 입지가 안 좋으면서 사업성이 안 좋다면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금호 23은 입지가 상당히 괜찮은 구역이에요. 네. 네. 그 구역에서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구역일수록 예를 들어서 자 압구정동이나 강남 쪽에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공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왜? 밀집지 하잖아. 그렇죠? 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지. 네. 아니 우리가 임대주택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 그렇게 늘리는 거. 이러기 때문에 돈 많은 지역 그리고 많이 인기 있는 그런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이런 공공 재개발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돼요. 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진행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나 명쾌하지 못하다. 아직은 삐그덕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공공 재개발의 서울 시내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업이 처음 시작하면서 공공이 얼마 해줄게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면서 이제 공공 사업자가 지정되고 그래야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계략적인 것만 대충 있는 거고요. 그림만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갔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재건축도 있는데 이러한 네. 정비 사업은 투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오는 수익 금액이 있죠. 네. 투자는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건물을 평가를 해서 이 평가한 것을 돈으로 안 갖고 그대로 내놓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공사비도 내놔야 되고, 그죠? 네. 네. 금융 비용도 내놔야 되고요. 네. 인금 뭐 기타 등등 사무실 운영비 이게 전부 다 투자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반면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수익금은 조합원이 해당되는 조합원 분양가가 있죠. 네.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가 있죠. 네. 네. 이거 두 개 다 합친 게 수입이잖아요. 네. 이게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네. 그런데 일반 분양가가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뭐냐? 아파트 가격이 10억 하다가 15억이 됐어요. 네. 이 지역에 예를 들어. 네. 그러면 10억일 때 일반 분양가는 그럼 우리는 한 8억이나 뭐 9억 해야지.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그럼 뭐 7억 해야지 아니면 8억 해야지 뭐 이렇게 짰다고 네. 쳐요. 네. 그런데 사업 기간 중에 가격이 올라버린 거예요. 주변이. 네. 그럼 8, 9억에 분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 12억이고 13억이고 분양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조합원 부담금은 낮아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너무 좋아지죠. 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물건은 프리미엄이 그만큼 더 올라가겠죠. 네.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런데 아파트가 반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조합원 부담은 더 늘어나죠.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더 떨어지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종전에 나는 내가 조그마한 거 갖고 있는데 이게 종전에 한 5억 줄게 하더니 10억 준다는 거야. 네. 그러더니 가격 떨어지더니 이제는 10억이 아니라 6억 준다 그러고 나는 막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거든요. 네. 그것이 가격이 하락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 하락 시기에 맞물리면은 그런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진행이 삐그덕대는 구역이 많이 나타나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우리가 투자를 했는 이 금액 중에 공사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공사비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공사를 할 때는 요 정도면 될 거야. 그랬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공사비가 갑자기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조면 될 거야. 그랬던 게 갑자기 1조 3천억이면 되면 1조 5천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올라가면 주민들 조합원 부담금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더 늘어나면은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구입하겠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야 되니까 조합원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은 더 떨어져야 되겠죠. 네. 자, 이런 현상이 두 번째 체크예요. 자, 정리하자면 첫째,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사업성이 좋은 주민들 동의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지역은 자체 재개발로 한다. 네. 근데 재개발이 잘 안 됐던 구역들 중에 사업성이 잘 안 나오거나 그랬던 구역에서 공공이 개입해서 하려고 덤비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했었을 때 우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종전보다는 좀 더 사업성이 좋아졌구나. 그렇게는 느끼지만 그 동네에서 거주한다고 했을 때는 다 짓고 난 다음에 입주했을 때는 임대주택도 많아졌고 그만큼 따닥따닥 붙어 있게 되고 밀집도 가요. 그렇게 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위치가 좋은 데서는 공공재개발을 거의 다 반대를 한다. 그럼 이런 공공재개발이 건모 23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반대 세력이 어쩌면은 당연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입지가 아주 나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요 공공재개발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또한 공공재개발을 선정할 때 처음에 이제 모집을 하잖아요. 네. 그때가 권리산정 기준일이 돼요. 그 말도 아시죠? 네. 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구입하는 거는 그게 없어요. 조합원 자격이. 네. 그것도 네. 체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좀 답답하죠. 네. 그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에 따라서 또 두 번째가 있다. 그럼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공공이 개입을 하더라도 공공이 몇 년 전에 개입했었을 때는 이 정도면 될 것이야. 이 정도 조합원 분양가면 될 거야. 조합원에게 이 정도 부담하면 돼. 했던 것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좀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또 반대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구역적으로는 나쁘지 않지만은 뭐를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다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세대일 것 같으면 이거 다세대 주택을 혼자 지금 전화 주시는 분 둘 개 다 갖고 있나요? 그게 또 문제가 살짝 있는데요. 두 네. 개 다 있긴 한데 그 분리를 2012년도에 가을에 신청했는데 이유는 2012년도예요? 2012년도에 법이 바뀌었었으면 2011 그 전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네. 왠지는 이유를 몰라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다음 법 개정한 후 봄에 이게 등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다세대로 돼 있는데 네.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공공재개발이 뭐 그 법을 개정했으니까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분리 다세대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네. 이게 원 다세대 아니고 분리 다세대라는 거예요. 네. 네. 저도 그 날짜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때 정확하진 않아요. 이 말은. 네. 어쩌면 이때는 분리 다세대를 해도 네.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원래 다세대 네. 2개면은 네. 주택을 2개 나올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하나 팔면은 사는 네. 사람도 하나 나오고 네.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 나오고 네.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원다세대가 너무 늦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분리다세대가. 그래서 네. 그거는 좀 법적인 규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네. 현제 네. 상태에서는 이래라 저래라고 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법적 규정을 충분히 좀 찾아보시고 네. 하나 정도 팔아도 된다면은 파시고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는 우선 구역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뭐 어쨌든 또 한번 통화를 하시죠. 뭐.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좀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좀 긴 시간 할애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조금 보강해서 찾아보시고 그래도 어렵다, 고민된다 하신다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요 지금 현재 아파트 2개랑 모아타운을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타운은 지금 상암동 쪽이고 상암동에 있는 모아타운이고요. 네, 아파트는 신원동에 고양시 신원동에 하나 있고요. 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 서대문구에 하나 있고요. 그래서 토탈 3개인데요. 네. 요걸 3개를 다 가지고 가나 아니면 어떤 걸 매도를 해야 되는가 네. 아니면 요걸 다 팔아가지고 용산으로 똘똘한 한 차로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그러니까 3주택 상황에서 서대문 아파트에 거주는 하고 계시고 고향의 신원동의 아파트는 그러면 전세를 주고 계실까요? 네네, 전세 주고 있습니다. 갭 투자로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모아타운 관련해서는 상암동에 다세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룸이요. 원룸, 이거는 그럼 월세를 좀 받고 계실까요? 네네, 월세 받고 그럼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네네. 어떻게 좀 줄여나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해서 가느냐 똘똘한 한 채로 좀 용산에 진입해보는 것까지 고민을 해보셨는데 어떻게 하면 네네. 가장 좀 부자가 되는 방법이 될지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이 방송 시간에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제 생각에 방송 제한된 시간이 안 되면 네, 제가 회사에 가서 뭐 다음 주 중으로는 해서 전화를 한번 드릴 거고요. 예. 우선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가 네. 어떤 아파트죠? 동일 스위트 2차 아파트고요. 18년 6월에 분양받았습니다. 동일 2차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다 그랬죠? 서대문구 천연동이요. 천연동요. 네. 천연동 어떤 아파트인가요? 천연 뜰한채 아파트입니다. 뜨라채요. 네. 자, 몇 평인가요? 요거요 19평이 되겠습니다. 천연동 19평요. 네네. 그리고 동일은요? 27평 됩니다. 27평. 네.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계세요? 선현동 뜰한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식구가 몇이에요? 3명이요. 식구 3명. 네. 19평이면 좀 좁겠다, 그죠? 예, 좀 좋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지금 현재 아파트는 서울 시내요. 아파트는 올라가고 있다고 보세요? 내려가고 있다고 보세요?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건 저도 이제 내려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 내려가고 있던 올라가고 있던 방향 자체가 내려가고 있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혹시라도 올라가는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올라가는 거는 강남 쪽이나 그런 데 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내려갈 때도
강남 쪽은 올라갈 것이다.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예예. 네. 그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강남 지역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냐면은 제가 이 부동산을 20여 년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 환상에 빠져 있어요. 강남 환상. 강남에 가면 뭔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거예요. 10억짜리가 15억이 되거나 20억짜리가 30억이 되거나 이거는 똑같은 거죠. 예예. 비율이 50%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느끼는 거는 얘가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많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훨씬 크게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저도 아파트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끈해서 살짝 반등이 될 수도는 있겠지만 이것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아파트가 전체 오름을 타고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14년부터 21년까지 14년, 15, 16 약 한 7년간 이때는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누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누가 적게 올라가느냐,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이 차이만 있을 따름이에요.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서울이 내려오면은 경기도 고향은 거꾸로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고향이나 지역 쪽에서 서울이 있는데 서울과 연계되는 어떤 지하철이나 뭐 GTX나 뭔가 나아져서 요 역세권이 반짝하고 올라가더라.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 지역에 대한 호재니까요.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러나 서울시 전체 아파트가 내리막길을 겪고 있다면 경기도권의 아파트는 더 빨리 내리막길을 갔겠죠.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면 경기도권의 아파트는 내렸다가 반등하거나 일부 반등하거나 했겠죠. 그와 같은 똑같은 논리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내렸다가 반등을 했다면 지금 천연동에 있는 아파트도 또 내렸다가 반등했거나 일부 내렸다가 반등 정도가 작거나 그런 흐름은 같은데 그런 현상은 있을 수 있겠죠. 또 내릴 때 금액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엄마 아파트 아시죠? 예예. 엄마 아파트가요. 21년도 고점 찍고 22년도에 우리가 한번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떨어졌을 때 엄마 아파트 보면 어떤 세대는 30% 떨어져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여보세요? 예,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있었습니다. 네. 천연동에 있는 아파트도 떨어질 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얘도 25%에서 많게는 27, 8%까지도 확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는 거예요. 같은 흐름이에요. 어쨌든 정도의 차이만 있어.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신원동이나 천연동이나 이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전부 다 올라간다. 그러면 천연동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올라가더라도 신원동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고로 신원동은 전체 아파트 흐름에서 보면은 이거는 계속 보유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천연동을 판다면 그럼 어디 갈 거냐라는 거거든요. 이걸 팔아서 합쳐서 뭐 어디를 갈 것이냐. 이거는 이 동네 그냥 있으나 아니면 어디 가나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움직일 때는 이럴 수는 있겠죠. 천연동 거를 매도를 하고 기다렸다가 1, 2년 더 후에 또는 2, 3년 후에 충분히 이제 더 이상은 아파트 떨어지기가 힘들어.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유망한 아파트, 올라갈 때 가장 유망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 그런 쪽으로 옮겨 타겠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듣고 계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아, 그렇게 예.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네네. 이제 상암동의 원룸 이 모아주택은 네네. 일단 다세대 이런 그 빌라 같은 거는 예. 모아주택으로 되기만 된다면 네. 그나마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일단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동네에 모아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구역구역별로 잘 될 수 있을지는 예. 충분히 더 검토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거는 구역구역별로 그러니까 블록별로 뭐 주택 무슨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속해 있는 게 몇 구역이에요? 저희는 5구역이에요. 5구역. 자, 그러면 5구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5구역이 네. 5구역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해요. 네. 그래서 5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 그거를. 그런데 5구역이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아주택이 진행되더라도 네. 우리 시청자분님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되더라도 실익이 없어요. 예. 실익이. 이해 가세요? 예, 예, 갑니다. 실익이 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후다닥 팔아버리는 게 훨씬 더 이익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거는요. 그런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게 모아주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모아주택은 그 동네가 거의 대다수 구역이 사업성이 거의 안 나와요. 왜냐? 전부 빌라인데요. 전부 다세대고 빌라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한 채씩은 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만큼 다 주고 나면은 일반 분양 팔아먹을 물건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공사비고 뭐고 전부 다. 예. 그런 구역이 전부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그 구역만 전문가를 찾아서 따로 상담을 하시든지 제 세미나를 통해서 저한테 상담을 따로 오든지 이 방송 시간은 제가 지금 바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구역의 사업성까지는 몰라요. 저도 찾아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네네. 네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비춰서 이 세 개의 주택 모두 다 전망해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저는 현재 의정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무주택인데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좀 관심이 이전에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수익형 오피스텔 이제 방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네. 그 의정부역 그 역세권에 네. 오피스텔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괜찮은지 구매도 괜찮은지 그리고 구매 시점부터 언제가 좋은지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의정부역 근처에 어떤 오피스텔을 좀 보셨을까요? 의정부역 코아루 퍼스트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예, 보셨던 오피스텔이 의정부의 코아루 퍼스트원 오피스텔이다 말씀 주셨는데 투자해도 괜찮은지 언제쯤 해봐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예. 이게 부동산은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면은 차익형 부동산 투자가 있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차익형 부동산 투자는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격이 내려갈 때 있죠. 네. 내려갈 때. 이때는
차익형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까먹죠. 네. 그러면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차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가격이 꼭지점 가기 전에 팔고, 왜냐하면 꼭지점 지나버리면 안 팔리니까요. 네. 가기 전에 팔고 빨리 수익형으로 바꿔놓고 예. 또 수익형이 바닥으로 가기 전에 네. 팔고 또는 전세 주고 다시 차익형으로 가져 있고, 만약에 오르락내리락 계속 지금까지는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설명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맞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좀 전에도 상담을 하셨듯이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매월 금액이 얼마짜리 보셨어요? 1억 2천 정도짜리 받습니다. 1억 2천은 원래 얼마 하던가요? 가격 변동 거의 없었고요. 네. 지금 준공된 지 한 4년 차 정도 됐는데. 아니요. 매매가 네. 말고 월세. 네. 월세 500에 50입니다. 500에 50이라고 쳐요. 네. 그럼 대충 1억 2천을 넣었을 때 네. 1년에 600만 원 정도 가격이 내가 수익이 생기잖아요. 예. 세 전으로. 그 이야기는 차익형 부동산 1억 2천 샀었을 때 네. 1년에 1억 2천 이상씩 계속 600만 원 이상씩 올라간다 하고 똑같죠? 예. 그러니까 얘는 자산이 정식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 매매가가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왜? 월세가 올라가죠. 월세가 수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수입만큼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차익형 부동산이 있으면 지금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똑같은 기준의 시점에서 수익형은 얼마라도 올라가는데 차익형은 얼마라도 내려가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익형은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2018년 19년 언저리부터 제 기억에 아파트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올라가더라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빨리 수익형으로 바꾸라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벌써 한 5년, 6년 됐다. 그죠? 네네. 바꾸라고 이야기한 지. 그게. 그때 바꿨다면 5, 6년 동안 벌써 수입이 생겼겠죠? 네, 맞아요. 차익형 상품들은 그때 팔고 왔다면은 손해 나는 일도 없을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파트 흐름을 견주어 보았을 때 수익형 부동산 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어쩌면 지금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네.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그럼 어느 지역을 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원룸이나 네. 투룸은 누가 들어와서 사냐면은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가 들어와서 살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냥 우리 시청자분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날 지역이 어디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수도권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네. 지역은 맞죠? 네. 왜 앞으로도 계속 의정부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많이 늘어날 지역에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요즘 많이 시청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막 이런 물건들은 거의 대다수가 제가 이게 동그라미 치는 게 2호선이거든요. 예. 2호선 언저리 또는 2호선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지역적으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좋죠. 예. 뭐 이런 정도에서도 지금 받고 있는 1억 2천 정도 수준 또는 1억 5천, 1억 6천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2주 전인가요? 1억 5천, 1억 6천의 원룸을 매입해서 월세가 70만 원 나오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자, 그럼 답변 다 됐죠? 네. 잘하셨고 역시 마찬가지로 제 세미나 시간을 꼭 활용하세요.
예, 팬입니다, 저는. 예, 세미나 접수를 하시면은 네. 세미나에 오셔서 금요일 내일이나 모레 매주 네.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오셔서 이것저것 여쭤보시고 투자하는 데 네. 참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향성은 잘 설정하셨지만 지역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말미에 세미나 안내도 드릴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은 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고 또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자세히 드릴게요. 대표님 도움 주시죠? 네, 좀처럼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금리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대요. 일단은 6월 달로 보기는 하는데 어쩌면 7월 달에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이 얘기도 수도 없이 했죠. 중국은 급증하는 빈집으로 골치 아프대요. 부동산 내수 부진, 내수 침체, 청년 고용 약화, 경제 성장률이 5% 목표인데 이건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가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굉장히 참 어려워요. 그다음에 한국의 가계 대출이 말이죠. 사상 첫 1,100조 3천억을 돌파했다고 나와서 걱정이에요. 2월에 4조 7천억이 증가했대요. 이게 기업 대출도 같이 증가했대요. 가계 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대요. 이 중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대요. 주택담보대출. 이거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예요. 굉장히 불안한 요소고 어느 요소도 지금 나오는 핫 이슈를 보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더 끌어올라갈 것이 하는 요소는 하나도 안 보여요. 언제 지금 집 사도 될까요? 10년 전에는 빚내서 집 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는 돈줄을 재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폭등하는 것들을 절대로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당분간 집값이 하락이 전망을 하는 것이 대다수다. 저는 계속 하락이라고 주장해 왔고요. 그러나 조만간 매수 기회는 올 가능성이 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아주 빠르면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적어도 2, 3년 뒤에는 분명히 매수할 시점이 온다. 틀림없이 온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인난에 간병비는 치솟고 가족이 돌보면 GDP 최대 3.6% 손실. 요거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만큼 이러니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빨리 해라.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 60대, 70대 정말 가난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아파트만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부동산은 수익형으로 소형으로 저평가 상품 이런 데 투자를 빨리 해야 된다. 노후 대비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번 돈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나서 보서라. 60대, 70대, 50대 후반 한번 나서 보서라. 나가서 한번 상황을 보면서 내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게 해봐라.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같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금리가 부동산에 대고도 분명히 일부 영향을 미치잖아요.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미국 대선, 전쟁, 우리는 인구 절벽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오느냐. 이 모든 거. 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었나. 이 전체를 우리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다루고 있어요. 내일, 모레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하니까 오셔서 세미나를 듣고 여러분들의 방향을 설정하고 안 되면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산 구성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차동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금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주말 편하신 분들 위해서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일주일에 2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나는 따로 계획 없다. 좀 알찬 시간 보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세미나 기회 이용해서 앞으로 좀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거나 부동산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